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제 40회 관세사 1차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좀 많이 다들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봤다라는 의미는 그래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은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에 뭐 인코텀즈, 그 다음에 CISG, UCP, EUCP 합쳐서 20문제가 넘게 나왔어요. 총 2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그렇게 3개만 잘 파신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점수를 획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40회 무역영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지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41번이죠. A형 기준이에요. 출제는. 자, UCP 600의 10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크게 어렵거나 한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기억.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뭐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오늘 제가 다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멘드먼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멘드먼트는 신용장 수정이죠. 내용 변경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Issuing bank가 신용장 조건을 변경했을 때 과연 언제부터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구속되느냐, 이거에 대한 조항이에요. 언제였죠? 이슈잉 뱅크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 그리고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개설하는 거, 둘 다 똑같이 기준이 이슈였어요. 기억 잘 들어갔죠? 다음에 니은에 A confirming bank는 extend its confirmation. 사실은 기억 내용에 따라서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은행도 마찬가지로 신용장에 확인이 되어 있고 그 신용장상의 확인을 조건 변경에 연장시켜 줄 수가 있었어요. extend.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mendment and will be irrevocably. 언제부터요? 얘는 it advises the amendment.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시점부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extend를 확인을 연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연장된 확인에 대해서는 통지하는 시점부터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이 확인은행은 원래 오리지널 신용장의 확인을 어떻게 하는 순간부터 구속이 되죠? add, 추가하는 순간부터 구속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a bank that advises on amendment. 조건 변경을 통지한 은행은 inform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amendment. 조건 변경을 송부해준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송부해준 은행한테 알려줘야 돼요. 뭐를? 이 조건 변경을 승낙할 건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지금 다 맞아요. 다음에 리을의 partial acceptance. 이거는 조건 변경 내용의 일부만 승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허락이 돼야 안 돼요. is not allowed. 허락이 안 되는데 허락이 된다라고 써놨으니까 틀렸습니다. 허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거절로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1번 문제 자체는 사실은 크게 뭐 헷갈리거나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다들 잘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타이틀 자체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게 들어가 있어요. 2조하고 3조.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드렸죠. 정의 부분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시험에 1순위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그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42번을 한번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에 presentation은 제시죠. 이 제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류를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시고 그렇게 제시가 된 서류 자체도 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presentation, 제시는 서류를 딜리버리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끊기는 거예요.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끊기면서 the document so delivered 그렇게 인도된 서류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2번에 confirmation은 의미하는 거죠. definite undertaking of the confirming bank가 어떻게 하는 거? In addition to that of the issuing bank to honor or negotiate a complying presentation. 이 신용장 자체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하기로 개설은행이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확인은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확인은행이 하는 게 confirmation이고, 다음에 세 번째, 3번에 words such as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이러한 뉘앙스의 단어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어요? 부정적으로 의사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즉시,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disregarded 되는 거. 다음에 4번에 from하고 after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뭐를 결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만기. 그래서 determine a maturity. 얘는 어떻게 되죠? 포함된다 아니면 제외된다 중에서 exclude.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아요. 5번 볼게요. The words to, until, till, from, between. 자, 그럼 얘네들은 또 뭘 결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선적 기간. 그리고 to, until, till, from, between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언급된 일자들이 include, 포함이 되는 거고 after하고 before는 exclude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determine period of shipment exclude 된대요. 여기서 이미 틀렸죠? 얘가 include로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words before하고 after 얘가 include가 아니라 exclude. 두 개가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이게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반복을 했고 또 이제 기출 문제풀이 할 때도 여러 번 반복을 했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요번 40회차 내가 시험은 잘 못 봤는데 41회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40회차 시험을 보니까 CISG, 인커텀즈, UCP만 공부해도 반 이상 맞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20문제가 넘게 출제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문제가 넘게 출제가 되면 항상 뭔가 변수가 생겨요. 그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쪽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어쨌든 얘도 정답이죠. 5번. 자, 그 다음에 43번. 38조에 관한 내용. 얘는 신용장 양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Bank is under no obligation. 자, 은행은 책임이 없대요. Transfer a credit, 신용장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except to the extent in the manner expressly consented. 자, 어떤 특정 은행한테 개설은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용장 양도를 해달라. 즉 양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은행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양도은행 할게.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관심 없어. 안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은행은 책임이 있지만 동의를 안 했으면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에 니은 all charges. 자, 지금 38조는 신용장 양도에 관련된 겁니다. 신용장 양도는 수익자가, 첫 번째 수익자가 본인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신용장을 제2수익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수수료들입니다. 이때는 누가 부담하면 돼요? 수수료는 incurred in respect of transfer paid by the first beneficiary. 자, 그래서 이런 보기 같은 경우에도 얘를 뭐 second beneficiary라고 바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함정이 출제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transferred credit 얘는 ED가 붙었죠. 그럼 이미 신용장이 양도가 된 상태인 거예요. cannot be transferred at the request of a second beneficiary, any subsequent beneficiary. 신용장이 첫 번째 수익자에서 두 번째 수익자를 양도가 되면 이 두 번째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당사자에게로 신용장을 양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 first beneficiary. 근데 첫 번째 수익자는요. is considered to be a subsequent beneficiary. 제2 수익자의 이후 수익자라고 보나요? 아니었어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수익자가 다시 1수익자에게로 신용장을 양도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자, 다음에 real. A credit may be transferred in part to more than one second beneficiary. 제2수익자 꼭 한 명만 등장해야 되나요? 아니었어요. 어음이 분할 발행되거나 분할 선적이 허용하게 되면 제2수익자가 여러 명이 등장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partial drawing이나 아니면 shipment가 허용이 된다면 2명 이상의 제2수익자가 등장할 수 있다. 리얼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뭐 신용장 양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장을 양도하면서 반드시 decrease 아니면 줄이는 거 이쪽으로만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항목들이 있었죠. 뭐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반드시 increase 높여야 되는 것들은 보험 부보 비율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38조가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되면 뭐 이렇게 몇 가지 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논란이 많이 없을 만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은 좀 38조 내용 중에서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44번이요. 14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을 보면 contact deta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죠. stated as part of the beneficiaries and the applicants. 수익자하고 개설 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는 contact detail들은 will be regarded. regarded는 간주한다, 중요시 여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얘들은 중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disregarded가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헷갈리실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실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아니면 뭐 이런 기출문제 푸실 때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 가보면요. 시간도 압박감이 들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것도 다 잘못된 것 같고 아니면 이것도 다 맞는 얘기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실력보다 항상 조금 점수가 덜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시험에 강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뭐 한 50점 이렇게 획득하시다가 실제 시험에서 막 70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고 웬만해서는 다 본인들의 실력보다는 좀 점수가 낮기는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약간 그 점수를 낮게 만드는 종류의 보기인 거죠. 근데 뭐 우리 시험에서 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 regarded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보통 disregarded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regarded, disregarded 잘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maximum of 5 banking days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각 은행별로 이 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최대 5은행 영업일을 갖는데 그 5은행 영업일에 대한 기준은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제시한 날짜는 포함되지 않아요. 제시한 날짜 following, 즉 그 다음 날부터 5은행 영업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또 이제 뭐 은행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examine a presentation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우리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다큐먼트로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address는 주소죠. 그래서 beneficiary하고 applicant의 주소가 any stipulated document 서류에 나와 있어요. They need not be the same. 똑같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주소는 상세 주소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뭐는 똑같아야 돼요? Must be within the same country. 동일한 국가 안에는 있어야 돼요. 즉 국가명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shipper 또는 consigner indicated on any document는 need not be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신용장상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왜 그래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신용장 양도 상황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시죠? 신용장을 양도를 하게 되면 개설은행이 개설해서 통지했던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슈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별개의 상황으로는 똑같은 회사예요. 근데 보통 본사가 이런 수출, 수입,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물품은 그 회사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shipping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라도 한다면 수익자의 정확한 명칭과 쉬퍼의 정확한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비록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5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UCP예요. 3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31조가 어떠한 조항인지를 기억을 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UCP 31조에 관한 내용,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게 partial drawing or shipment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뭔가 비슷한 게 나왔죠. 그래서 분할 어음 발행, 그 다음에 분할 선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기본 컨셉이 허용이 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기 보시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1, 2, 3, 4, 5번이 있고 같이 보면서 보세요. 얘네들은 allowed, 허락이 된다,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resentation, more than one courier receipt, post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자, 운송 서류가 여러 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 얘네가 과연 partial shipment로 고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if the courier list 이런 서류들이 have been stamped, signed that they are 어떻게? same courier에 의해서 or postal service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쉽게 courier나 아니면 postal service는 쉽게 얘기하면은 DHL 생각하시면 돼요. At the same place, 동일한 장소, 데이트 똑같아요. Same destination, 목적지 똑같아요. 얘 partial shipment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not be regarded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if the presentation consists of more than one set of transport documents, the latest date of shipment as evidenced. 자, 운송 서류가 여러 장이 발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latest 됐죠? latest date of shipment. 가장 마지막 선적 일자를 뭘로 봐요? 해당 수출 수입건의 선적 일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마지막에 be regarded까지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에 추심 URC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URC 같은 경우에도 딱 보자마자 좀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조, 3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얘네 또 뭐예요? 2조 정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자, financial document인데 invoice, transport document 이런 게 나와요. 얘네들은 금융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돈과 관련된 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인보이스, 트랜스포트 다큐멘트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얘는 파이낸셜 다큐멘트가 아니라 뭐예요? 커머셜 다큐멘트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프린시퍼, 추심 의뢰인이죠. Who is the party entrusting the handling of a collection? 추심을 은행에 의뢰하는 당사자. 얘 어떻죠? 맞아요. 그게 추심 의뢰인이니까. 답은 2번인 거고. 아이고. 답은 2번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presenting bank가 나왔습니다. 얘는 제시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추심 과정에서 remitting bank를 제외하고는 모두 collecting bank였어요. 추심은행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Which is the bank to which the principal has entrusted the handling of a collection. 자, 이 principal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은행은 무슨 은행이에요? 추심 의뢰은행, remitting bank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의 clean collection은 무화환 추심입니다. 선적 서류 없이 추심하겠다라는 건데 means collection of financial documents accompanied by commercial documents. 얘들은 financial과 commercial document 둘 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무화환 추심이 아니라 화환 추심이 돼야겠네요. 만약에 금융서류만의 추심이었다라고 한다면 clean collection이 맞겠죠. 그 다음에 5번에 draw 1은 수출자를 얘기하는 거죠. 추심 과정에서 is the one to whom presentation is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on instruction. 자, 추심 지시에 따라서 서류를 제시받는 당사자래요. 얘는 들어워가 아니라 누가 될까요? 수입자, 즉 들어위가 들어가야겠죠. 답은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얘가 이제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2조, 그 다음에 2번, 3번, 5번이 3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 3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다 맞추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47번 URC 문제 하나 더 나왔어요. 10조 그리고 11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문제 잘 모르겠는데 맞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자,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는 잘못됐고 나머지 4개는 옳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옳은 내용 4개 전부 다 몰라도 옳지 않은 거 하나만 잘 골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뭐 이게 과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차만 과목이 크게 4가지가 있잖아요. 4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옳지 않은 거 골라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답 찾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1번 볼게요. Banks have obligations. 자, 은행이 의무가 있대요. 우리 추심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 UCP 보실 때에는 제가 요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은행은 책임이 없다라는 컨셉으로 보셔라. 근데 일단 은행이 의무가 있대요. 여기서 뭔가 조금 의심이 드는 거죠. To take any action in respect of the goods to which a documentary collection relates. 그 화환 추심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들 관련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including storage는 보관하는 거죠. insurance는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If specific instruction are given to do so. 이거 좀 느낌이 어때요? 은행은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물품 보관과 보험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다 없다?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banks have no obligation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딱 읽고서 이거 1번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나머지 내용 안 보셔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 그런 그 컨셉으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요 정도까지만 읽고서 정답 고르고 하는 것들은 우리 연습할 때 가끔 이제 시간 없을 때 한번 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긴 하죠. 그래서 뭐 그 다음 내용들도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은행한테 직접 물건을 보낼 수는 없었죠.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관련된 수수료들은 은행이 부담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은행은 뭐 다른 은행들을 본인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른 은행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은행이 뭐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선택된 은행이. 그래도 은행은 책임이 없다. 이게 5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7번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8번 한번 볼게요. 자, EUCP 2.0 5조하고 6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5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고 6조는 제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처음에 EUCP 크레딧은 포맷, 형식을 나타내 줘야 돼요. 어떠한 전자 기록물들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 건지에 대해서 알려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컴퓨터나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 한글 파일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릴까요? 한글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은행에서는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포맷이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any format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 지극히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2번에 electronic record는 cannot be authenticated.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t to have been presented. 제시가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one or more electronic records가 presented alone. 그러니까 뭐 전자 기록물들만 제시가 되거나 아니면 in combination with paper documents. 전자 기록물하고 그 다음에 종이 서류가 같이 제시가 됐을 때. The presente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뭐 해줘야 돼요?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To the nominated bank, confirming bank, or to the issuing bank. 이렇게 알려줘야겠죠. 자, 다음에 4번에 각각의 제시는요, must identify the EUCP credit under which it is presented. 동일성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5번에 electronic records는 must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전자 기록물들 반드시 한 번에 동시에 제시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electronic records는 need not be presented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 5번 같은 경우에 좀 간단하게 그 문장도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것들도 그 위에서 함정만 여기서 함정만 잘 안 빠지셨으면은 답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4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문제가 나왔고 FCA 규칙 A4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처음에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자, 일단은 F 규칙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운송 계획을 체결해 줄 의무가 없죠. However,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뭐가 들어갈까요? 책임은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바이어가 요청을 하면 바이어의 위험 부담, 바이어의 비용 with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including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that the buyer needs for arranging carriage. 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위험물 선적이나 이런 것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휘핑크림 같은 거 있죠. 우리 뭐 가끔 드실 겁니다. 휘핑크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위험물로 취급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물품을 선적함에 있어서 이게 정상 일반 물품이다 아니면 위험물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물품을 사실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배나 아니면 같이 선적된 물건, 다른 물건들을 보호할 목적에 의해서 뭔가 특수 장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누구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셀러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서 바이어의 리스크, 코스트로서 셀러가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request가 들어가는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 if 어떻게 하면 셀러는 must contract for carriage 운송 계획을 체결해 줘야 된다. 사실은 FCA 규칙에 오리지널 FCA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운송 계획 체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동의를 하면, 왜냐하면 인코텀즈에서는 인코텀즈 조건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바꿨다라는 게 뭐예요?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agreed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 뭐 결국에는 셀러 아니면 바이어겠네요. 이 사람은 comply with any transport 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up to delivery. 딜리버리가 인도죠. 인도될 때까지의 물품은 누가 다 케어하는 거예요? 셀러가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셀러가 들어갑니다. 답은 3번. 자, 다음에 50번에 이제 인코텀즈 DAP 규칙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에 The buyer는 bears all risk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D 규칙부터는 셀러가 수입 국가까지 가져가서 물품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가 들어가면 되고, 이번에 seller is required to 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ation. 우리 DAP 규칙은요, 셀러가 물품을 양하해 줄 필요가 없어요. 뭐까지만 하면 되죠? 양하 준비 완료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DAP는 바이어가 clear the goods for export, 수출 통과는 누가? 셀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seller mus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왜냐하면 거기까지 물건을 가져가야 되니까.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5번에 The seller has obligation, 의무가 있습니다. 바이어에 대해서 contract of insurance. D 조건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았죠. C 조건 중에서 CIF하고 CIP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의무지만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셀러가 의무가 아니에요, 얘는. 자, 다음에 51번 CISG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CISG 문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8조, 9조, 11조, 13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 8조 해석
관습, 형식 뭐 이런 것들, 서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먼저 1번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예요. A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은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만 체결돼야 되나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must가 아니라 need not. 어떤 형식을 딱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증인을 포함해서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증빙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고 2번에 writing은 텔레그램과 텔렉스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usage, 그 다음에 agreed, practice, established 잘 연결돼 있죠. 관행, 관습에 대한 내용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에 관행에 대한 내용이 또 조금 나오는데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 업계에서 뭔가 널리 알려져 있는 관행이나 관습 이런 것들은 impliedly, 묵시적으로 해당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 관행, 관습을 우리 계약에서는 적용 안 되는 걸로 하고 싶으면 계약서에 미리 반영시켜 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other conduct party are to be interpreted. 양 당사자의 행위나 진술은 어떻게 해석되면 돼요? His intent,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진짜 그 의도대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5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8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승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acceptance offer becomes effective indication of assent reaches the offer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낙은요.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offerer가 들어간 건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았고 자, 그 다음에 acceptance is not effective. 승낙은 효력을 발행하지 않아요. indication of assent가 does not reach the offeree. offeree가 아니라 뭐라고요? offerer라고요. within the time he has fixed. 정해놓은 기간이 있죠? 그 기간 안에. 근데 만약에 기간이 없으면 within a reasonable time. due account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reasonable time을 확정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뭘 뺀대요? 또 rapidity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이 소통 수단도 당연히 어때요? 의사소통 수단에 빠르기도 당연히 포함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excluding이 아니라 including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employed by the offerer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real 내용도 맞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마지막에 documentary offer 서류에 의한 청약은 must be accepted immediately 즉시 승낙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documentary가 아니라 oral offer죠. 구두 청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3번 CI의 수지 31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31조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장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알고서 풀면 조금 이제 확률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문제인데 자, 처음에 보면은 기억이 처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not bound to deliver 특별한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들을 사전에 확약하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억에 뭐가 들어갔어요? 타임이 들어갔어요. 시간이 들어갔죠. 얘는 틀렸습니다. 타임이 아니라 플레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31조에 대한 내용이 인도 장소라는 거를 모르고서 문제를 푸셨다 하더라도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타임과 관련이 없어요. 플레이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게도 정답을 찾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한번 보면은 양가로 A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이제 우리 운송을 포함하는 거죠. 물품 운송을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final carrier. 우리 final carrier보다 뭐가 입에 더 많이 붙어 있어요? first carrier가 많이 붙어 있죠. 최초의 운송인에게.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B로 넘어가게 되면 not with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the contract, the specific goods,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뭐 이렇게 물품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공장이라든지 창고에 물건이 있으면 거기서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장소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B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particular place in placing the goods, 어떻게? 그 장소에서 the buyer's disposal이 가능하도록 해놨을 때 그 장소에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in other case, 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결국에는 이 물품은 바이어가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놔야 돼요. 임의 처분 하에. 그래서 real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 place where the buyer had his place of business. 근데 그 물품이 인도됐는데 누구의 영업소예요?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의 영업소가 되겠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셀러하고 바이어 내용들을 이렇게 싹싹싹싹 섞어 놓게 되면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렇게 쉽게만은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35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35조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일치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물품이 계약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except 쭉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만약에 요 A, B, C, 사실은 그 35조에는 D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C만 나와 있으니까 요 A, B, C에 대한 내용들에 일치하게 인도되지 않으면은 계약 불일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A, are fit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goods of the different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동일한 물품의 명세를 갖는 다른 물품하고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물품의 일치성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different는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B,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일반 목적이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서 내가 물품을 구매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자, 내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물품을 구매한다라고 알려주기는 했는데 바이어가 계약 당시에 셀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죠?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reasonable이 아니라 unreasonable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둘 다 틀렸고요. 다음에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it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샘플을 셀러가 주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 물품도 어떻게 와야 돼요? 그렇게 와야 돼요. C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죠? 디귿하고 리을 둘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에 55번에 CISG 65조에 관한 내용,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65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물품 명세 확정권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if under 뭐 쭉 나오죠. 쭉 나오고 넘어가고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pt of request from the seller. 자, the seller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he may have. 그래서 the seller는 make the specification himself. 물품 명세를 스스로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이어가 그 물품 명세 확정된 거 보고서 이거 아니고 다른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거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may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uyer that 여기 두 번째 가로에는 be known to him이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may가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을 할 때 바이어가 어떤 내용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미리 캐치했다라고 한다면은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f the seller가 물품 명세를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inform the buyer에게 details 이런 어떤 세부 사항들을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이어가 그 내용을 보고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must가 들어가고요. of the details thereof. 그리고 fix a reasonable time within which the buyer.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죠? 바이어가 그걸 보고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사결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셀러가 확정한 물품 명세가 그대로 계약에 적용된다. 그런 내용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로도 must, 그다음에 마지막 가로는 may가 들어가면 돼요. 답은 2번. 자, 56번입니다. CISG 79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9조까지도 사실은 내용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근데 보통 CISG를 공부를 하다가 제 경험상 한 60조 중반쯤 되면은 CISG 하지 않고 인코텀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70번대, 80번대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조금 그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뭐 요거는 79조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파티가 책임이 없대요.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가 입증을 한다면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불가항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입증하면 책임 안 져도 돼요. 다음에 두 번째, if the parties fail to due to the failure by a third person. 자, 제3자를 고용한 거예요. 근데 그 제3자도 마찬가지로 계약상 봤을 때 이 당사자하고 마찬가지로 면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라면 그 제3자 그리고 당사자가 모두 면책된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xemption provided by this article has effect for the period. 뭐 언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장애가 존재하는 때에만 면책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에 the party fails to perform must give notice.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상대방에게. And its effect on his ability to perform. 그래서 내가 의무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알려줘야 돼요. If the notice가 not received by the other party. 아, 근데 상대방이 통지를 못 받았어요.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party who fails to perform.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impediment. 그 장애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부터 reasonable time 안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안 준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페널티죠. 그래서 he is not이 아니라 he is liable이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좀 억울한 면도 있겠죠. 통지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이 생긴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지를 해줘야지만 상대방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으로 답이고 5번에 nothing
prevents party from exercising any rights.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가능하죠? 자, 다음에 5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97조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90조 때 이게 문제가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내용을 풀려고 공부할 시간을 뭐 엄청 많이 할애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되면 제일 그럴듯한 정답으로 체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험 대비반이든 간에 이거를 문제를 내가 100점을 획득해야겠다라고 해서 커리큘럼이 구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 지금 이제 시험 보셨던 분들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셨던 것보다 한 3배, 4배 정도의 커리큘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건 사실 의미 없잖아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60점만 넣으면 합격인데, 이거 뭐 100점까지 공부하면서 뭐 3배, 4배까지 힘을 쏟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97조는 협약에 관한 선언 절차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declaration, 이게 선언이죠. 이 선언은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이 CISG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however, declaration of which the depository receive formal notification, 이 depository 수탁자가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거예요. After such entry takes effect on the, 그 다음에 여기에 first day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날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첫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after the date of each receipt by the depository. 그 다음에 상호 간의 단독 선언에 따라서, 이게 호혜주의, 94조에는 호혜주의가 나와 있는데 호혜주의에 따라서 상호 간 단독 선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take effect,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일 first day가 들어가게 되고 months following the expiration of 6 month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57번은 그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에 58번에 7조, 지금 뉴욕 협약 나왔죠?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7조 같은 경우에는 타 협정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뉴욕 협약 같은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외국 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승인하고 집행하겠다. 그럴 때 사용되는 협약인데 그 나라, 승인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가입한 다른 협약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7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8번 보시면 Provis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이 협약의 이 조항 7조는 여기는 shall not이 들어가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성에 대해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약, 뭐 다른 나라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얘는 승인 및 집행이죠. 뭐에 대한? 중재 판정에 대한. into by contracting states.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즉 타협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no가 들어갑니다. 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deprive any interested party of any right. 당사자가 갖는 이해 당사자가 갖는 권리. 그리고 여기에 may가 들어가요. have to avail. 원용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얘가 요 recognition and enforcement 있죠. 요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으면은 해석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혹시 뭐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59번에 ICC C의 담보 위험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문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답 맞추라고 준 문제입니다. 뭐죠? 답은 5번. Entry of C rake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끊겨 있어요. Entry of C rake, 그 다음에 5월 쭉 나오는데, 그거는 있다고 한번 보시고, 어쨌든 간에 답은 5번입니다. 여기 ICC C에 대한 담보 위험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 60번에 엑스웍스 규칙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네, 얘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는 예상을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처음에 보면 1번에 buyer may provide the seller with appropriate evidence of having taken delivery. 인도의 증거를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조동사가 may가 들어갔잖아요. 바이어가 인도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뉘앙스로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may가 아니라 must가 들어가요. 조금 문제가, 이거는 틀리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고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에 buyer has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바이어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엑스웍스 조건이니까. 3번에 셀러는 make a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 체결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엑스웍스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where applicable, seller must assist the buyer. 보조해줘야 되죠? buyer의 request. 와, 이거 사실 앞에 문제 그 괄호에 나왔던 부분인데. risk, cost, obtaining any document and or information or export, transit, import, clearance. 왜 그래요? 엑스웍스에서는 수출 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 통관, 그리고 수입 통관 전부 다 바이어한테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조하는 역할만 셀러가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얘도 보면 더 셀러가 may가 들어가 있죠. 패키지, 더 굿즈, unless it is 뭐 usual 쭉 나와 있는데, 셀러는 물품을 패키지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may가 아니라 must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요거 때문에 시간 많이들 할애하셨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엄청 할애를 한 다음에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 확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코텀즈, CISG, UCP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그 부분에서 문제를 잘 맞출 수 없도록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엄청 심하게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요. 우리 6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